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오늘은요, 이 공감 가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 분명히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 공유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알고 도전해 보시는 분도 있는데 도전해 보시는 거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행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독자를 위한 글을 쓰기. 날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읽을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라고 어떤 그 대상이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 아이템을 유사 아이템을 검색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사 아이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아이템 그 주제를 꼭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방향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죠? 유사 그 주제를 한번 검색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기존에 없는 완전 새로운 글을 쓸 거다. 그러면 최소한 관련된 책이라도 뭐 다양한 SNS 꼭 검색 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감성적인 글쓰기.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글쓰기가 효과적입니다. 감성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이라면 독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더욱 잘 읽게 될 겁니다. 감성적인 글쓰기 결국 이거에 또 공감이죠. 그런데 딱딱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공감이 되고요. 감성적이게 됩니다. 즉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가 없거나 감성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매니아가 되기 어렵죠. 다시 방문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 느낌을 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세요. 그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 사진, 도표,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세요. 자, 요런 애들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도표, 차트 이런 것들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숫자, 사진,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것도 뭐 필요하겠죠. 블로그에서는 사진을 하나씩 또 올릴 수 있고 알아서 뭐 갤러리처럼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도표나 차트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신뢰도 상승을 하죠. 도표 차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뭐 파워포인트나 혹은 뭐 자료, 검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표나 차트를 만들거나 찾아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직관적인 제목 그리고 첫 문장. 글의 제목과 첫 문장이 독자들이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목과 첫 문장은 독자의 눈길을 끌고 글을 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눈에 반하도록 이거는 어떤 의미죠? 호기심 자극이죠. 그래서 썸네일이나 이런 거는 정말 진실성보다는 자극성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누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누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내 진심을 담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따라오는 이야기고
처음에 수많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선택받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받지 못하면은 글의 의미, 글의 존재 자체의 어떤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선택받는 게 중요하다. 직관적이고 이런 첫 문장에서 좀 반하게 만들고, 야, 궁금하게 만들고, 뒷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자, 5번째, 구체적인 예시와 경험을 담은 글쓰기. 빠져들죠. 구체적인 예시와 경험을 담은 글은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어떤 경험, 사례, 나의 이야기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딱 짧고 간략하게 팩트, 핵심 담으면서 묘사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책을 읽으면 빠져들거든요.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 노트와 연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연필의 색깔은 뭐 갈색 연필이 놓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면은 빠져듭니다. 빠져들게 되면은 그 글이 머무는 글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자, 6번째, 글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은 목차, 소제목, 단락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글의 구성이 깔끔하고 분명하다면 독자들은 글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처음에 목차로 나 이런 얘기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런 제목과 소제목으로 설명을 해줘. 그리고 단락을 구별해 줘야겠죠. 단락은 뭐 줄 띄어쓰기로 구별해 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한눈에 보이죠. 깔끔하죠. 그러면서 독자들은 와, 이 작가 프로구나. 그래서 매니아가 되고 팬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구성을 짬으로써 좀 프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7번째, 문장의 길이와 단어 선택.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독자들이 지루해 합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그래서 저래서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안 끊으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짧은 문장으로 글을 작성하고 복잡한 단어보다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단어보다는 일상어, 쉬운 말,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은 짧게 쓰는 거. 짧게 쓰는 것은 연습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좋아요. 자, 심지어 문장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몇 글자로 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학생, 뭐해? 일로 와. 자, 이런 식의 짧은 식의 그런 문장, 단어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재밌죠. 뭐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야! 이런 어떤 구성들, 문장 길이,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재미도 주고요. 재미를 주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문장 길이, 단어 선택도 잘 하시고요. 자, 스타일도 있네요. 글쓰기 스타일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어떤 문체를 가지는 거죠. 하지만 대체로 간결하고 명료한 스타일이 좋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어렵게 표현하면 어려운 표현은
재미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명한 작가라면, 내가 이제 유명 작가라면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스타일은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내용적, 그리고 문장의 길이, 뭐 표현력, 이런 것들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내용적인 거는 항상 내용에 이 사람의 심리를 담아낸다, 묘사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문장의 길이는 이 사람은 짧게 잘 쓰네. 표현력은 아주 섬세한 표현, 머리카락이 반짝이면서 흩날리면서 귀의 윗부분을 감싸서 아래쪽 귓볼까지를 살랑살랑 건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죽이죠.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역시 매력 포인트를 통해서 팬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이 있으면, 1000명의 팬이 있으면 정말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자, 꾸준한 업데이트. 어렵죠. 블로그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글을 업데이트하고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댓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세요. 이제는 블로그로만이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하여튼 SNS는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을 쓰면요,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의 인스타에도 가보고요, 이 사람의 유튜브에도 가보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살펴보고, 트위터의 글들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이 SNS의 매력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채널이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글의 퀄리티, 자료의 어떤 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의 없는 글 매일 올려봐야 아무 그게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최적화 얘기가 나오네요. SEO, 최적화, 검색엔진 최적화, SEO를 고려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세요. 보통 사진도 최적화를 위해서 사진 한 20장 이상, 20장 정도, 글 한 2000자 정도, 이런 식의 양호한 최적화되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퀄리티가 높아지고 정성이 들어가고 글을 작성하는데 머무는 시간이 넉넉하게 투여된다라는 거죠.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로보트가 이 포스팅은 글 쓰는데 오래 걸렸어. 글자도 많네. 사진도 많아. 사진도 보니까 똑같은 사진들도 없어.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면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죠. 이게 바로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보면 됩니다.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도 적절하게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잘 배치돼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그럴 때 너무 광고적인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광고 티가 나기 때문에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광고가 아닌 듯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이 문장 속에서 녹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11번째, 공유 및 홍보. 블로그 글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체 카톡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내가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글을 좀 복사해서,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복사해서 링크를 올려두는 것도, 신규 유입을 창출해서 그분들이 나의 글을 보고 팬이 되게끔, 아무리 잘 알고 있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간에 그렇게 내 글과 내 정성 어린 컨텐츠를 보고 팬이 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거죠. 블로그 글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NS를 활용해서 독자들과 블로그를 공유하고요.
타 블로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해서 블로그를 홍보하세요. 자, 다른 블로거들, 타 블로거들에게 댓글 인사하기. 유명한 글이 적혔으면 거기에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든 뭐 마찬가지예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또 인사를 하면 그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를 보고 이 사람은 누구지? 혹은 내가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게 되면 이 사람도 나랑 생각이 똑같네 하고 거기를 누르고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정성스런 반응들, 진지한 반응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사람 나랑 생각이 똑같다. 이 사람 누구지?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또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블로그. 다양한 주제,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할 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들은 한 가지 주제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블로그의 톤과 스타일을 유지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은 이 블로그는 뭐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덜 놓을 수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블로그 특성상 블로그는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잖아요.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거. 그래서 블로그에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메뉴들로 분리가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도 그냥 채널이 딱 보입니다. 채널이 보이죠. 유튜브에는 그 메뉴가 없어요. 재생 목록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하나의 주제로 쭉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블로그에서는 조금은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메뉴로 분리를 하면 되고,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뭐 비즈니스 채널이 아닌 이상, 비즈니스 채널은 이제 한 색깔로 해야겠죠.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채널이나 홍보, 제품 채널은 한 주제로 해야겠지만,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양한 주제, 음식, 여행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블로그를 작성할 때 피드백 받는 거.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독자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계속 그냥 나 혼자 글 쓰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블로그를 개선하고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원하는 걸 쓰기,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쭉 써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어때? 나 이렇게 썼는데 좀 괜찮아? 어때? 상위 노출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자, 개성과 창의성. 블로그 글쓰기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담은 글은 독자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면 참신한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요, 내 글을 누군가가 읽고요, 누군가가 내 글을 읽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또 생산해내고 또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하다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은 정말 세상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니까 항상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쓰지 말고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을 좀 듬뿍 담아서, 나의 사고 스타일, 나의 생각 스타일을 듬뿍 담아서 언급하면 좋습니다. 자, 문법과 맞춤법. 그죠? 블로그 글쓰기에서는 문법과 맞춤법이 중요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조금 이왕이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도 맞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오타나 문법 오류가 있으면 독자들은 글의 내용보다는 오타나 오류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큰 오타나 오류가 있지 않게끔 문법과 맞춤법을 신경 써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5가지의 팩트들, 어떤 그 팁들, 꿀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글을 써보시면,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광고가 붙습니다. 광고를 해달라는 블로그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가 됩니다. 퀄이 올라갑니다. 퀄리티가 업 됩니다. 업,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결국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여기 글 좀 써주세요,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공감 가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